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핵심 투자 전략 이상로의 텐텐베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리 정책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면서 저PBR주,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저PBR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도 저PBR주 지주사가 상당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정책 관련된 이슈 안에서도 안 오르는 또 이런 정책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또 미리 선점을 하고자 그 내용을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 정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방송을 꼭 집중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탈플라스틱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탈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과정들이지만 이게 과거 2022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먼저 나왔던 얘기가 탈플라스틱이라고 적고 또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도 읽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저는 좀 더 집중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준비된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첫 번째 그림이 이재명 대통령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탈플라스틱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고,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 때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들이었는데,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보다 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거는 이제 2022년도 10월 20일 날 나왔던 그림입니다. 당시 이제 윤석열 정부죠.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20% 감축시키겠다. 정부 탈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나와 있던 폐플라스틱 20% 감축 이슈가 바로 2025년도까지입니다. 올해가 2025년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슈화가 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로드맵이 드러날 가능성을 저는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탈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인터넷에서 구글링으로 찾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거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뭐 300억짜리도 있고 4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 저희가 다 제외를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그런 테마성 움직임보다는 저는 산업적 변화를 좀 더 집중하고자 해서 대형주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이제 효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에 대한 계열사 세 군데가 이 탈플라스틱 관련된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이라는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 안에서는 이 효성이라는 기업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더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이 효성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수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화학 소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저는 상당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효성이라는 기업을 대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삼육물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삼육물산이라는 기업은 한국 패키지 같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우유곽을 보면 우유곽 안에는 코팅되어 있는 그런 종이 재질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실적 또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강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인데,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대신에 이 기업은 과거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산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플라스틱이 또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차량 부품, 우리가 이제 범퍼류에 이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차량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연비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 플라스틱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린 케미칼은 우리가 이제 정화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탈황 시설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마찬가지로 바이오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주 원료를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케미칼 같은 기업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과거 1987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개발을 이루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력이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시켜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이런 폐식용유 관련된 부분 자체를 뭐랄까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이 S-오일입니다. 물론 이 S-오일이라는 기업이 대부분 매출의 80% 이상이 정제 마진으로 잡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된다면 거기에 하나에 대한 모멘텀으로 또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보면 꾸준하게 고배당주로 또 분류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밸류업에 대한 정책 관련된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이런 S-오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가만 조금 올라준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이 기업들 공략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런 핵심 관련된 기업들 보기 전에 우선은 지난 시간에 했던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음 AI를 저희가 5월 15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 AI가 오늘 크게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LLM,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마음 AI입니다. 나머지 두 군데가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거든요. 이 시간에 한 번씩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고, 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에 대한 관계 협약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생성 AI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면 마음 AI를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이 세 가지 종목은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폐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기업, 저는 이 기업으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이고,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기업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생성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부품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 자동차 산업이 현재 기저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봤을 때 연비 개선에 대한 부분에 방점을 찍는다면 결국에는 차량 경량화가 필수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런 차량 경량화를 필요로 했을 때 이런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부분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이 에코플라스틱에 대한 주가적인 부분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에 대한 육성이 이루어졌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평가를 기대를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3,400원, 손절가는 2,700원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2025년도가 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증시 키워드가 바로 희망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증시를 다르게 평가를 한번 해본다면 저는 대한민국 증시의 재도약, 그래서 증시에 대한 키워드를 매겨본다면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은 반드시 우리가 주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